자, 일단 우리가 했던 거 쭉 되짚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뭐 몰라도 일단 이거 모델 개발해야 돼 그러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로드, 탐색적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분리, 그 다음에 표준화. 그리고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인코딩은 분리하기 전에 하고 표준화는 분리하고 나서 합니다. 요게 그냥 싹 그려져야 돼요. 이게 제 프로세스 큰 그림이죠. 여기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이 나올 수는 있는데 큰 범주로 따지면 이렇다. 이거 쉽게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선형회기라고 되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물고기 데이터를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추가인데 요거는 쉽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실습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케이글에서 가져온 거니까 케이글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일단 사용을 해야 되고, 자,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인데 이거는 데이터 전 처리를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탐색적 분석도 다시 하고. 네, 일단 요것도 일단 넘어갑니다. 자, 일단 3번부터 한번 볼 거예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뭐 특성공학. 여기서 피처라는 거는 특성인데 뭐냐면 그냥 컬럼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자, PC 인포 해서 보시면 자, 특성이 몇 개다? 특성이 7개입니다. 물고기의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데이터에서 피처가 7개예요. 피처라고 하기도 하고 특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컬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컬럼, 특성공학이라는 거는 그냥 컬럼을 가지고 이것저것 조합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sklearn 모델 셀렉션 train 테스트 풀, 이렇게 잘라낼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시스 분류 또는 회기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회기를 먼저 해보죠. 자, 회기는 뭐였죠? 회기는 수치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 정답, 타겟, 수치 데이터라는 거죠. 그럼 스페시스가 아니라
처음에 했던 거 우리가 길이로 무게를 예측하는 거 했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트레인 PC에서 무게 길이가 여러 개인데 랭스 1로 할게요. 보시면은 랭스가 3개잖아요. 랭스 1번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타겟,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무게니까 웨이트. 이렇게 해서 학습용 데이터, 그러니까 문제 데이터랑 그 문제에 대한 정답. 그 다음에 공부시킬 거랑 시험 볼 것도 나눠야죠. 이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죠. 순서대로 문제 먼저 넣어주시고 정답 넣어주시고 이렇게 비율 넣어주시고 자, 랜덤 스테이트는 여러분들이 꼭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꼭 42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 안 정해주시면 여러분 할 때마다 결과가 바뀌어서 동일한 실험을 그 뭐라 그러죠? 통제를 해가지고 변수를 통제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요거 순서대로 데이터, 그 학습용 데이터 먼저 나오고 정답 데이터 나오죠? 쪼개져서. 자, 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제일 쉬웠던 게 우리가 K 네이버였나? 자, 저도 이 패키지를 외우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네이버스에 K 네이버스 리그레서 이렇게 요게 이제 최근접 이웃이죠. 자,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위에다 셀 하나 만들죠. sklearn 요건 프리 프로세싱. 자, 그래서 예측기랑 분류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얘는 그 뭐죠? 변환기. 예측기랑 변환기. 얘는 변환기입니다. 그래서 변환기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형을 그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먼저 알려주고요. 얘한테. TRD로 할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 해야 실제로 변환이 된다 그랬죠. 0 근처로 이제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TRD, STRD죠. 중화 변환기. 자, 핏은 표준화 대상 그룹이에요. 표준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 0 근처로 끌어모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화를 해서 어떤 거 하나 딱 집으면은 그래서 얘가 전체 데이터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런 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판별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표준 점수 여러분들이 뭐 수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언어 90점, 수학 90점인데 이러면은 누구는 수학 90점 맞고 누구는 언어 90점 맞으면 이 둘은 점수가 똑같다라고 판별하기 쉽지만 수학이 만약에 되게 어려워서 수학 90점 맞은 사람은 되게 적고 언어 90점 맞은 사람 되게 많으면 똑같은 점수지만 수학 점수가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빈도수를 가지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표준 점수를 구하거든요. 그것도 다 표준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점수를 표준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표준화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가지고 더 높고 더 낮은지 그 위치를 따지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지. 그 기준을 이제 0으로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TRD는 그 전체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내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 딱 주면은 얘가 이 TRD 그룹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그룹에서 이제 TRD 안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 있죠? 얘네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제가 또 항상 까먹는데 학습용 데이터는 무조건 2차원 데이터. 그래서 0 근처로 끌어모았죠. 자, 그 다음에 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TSD는 0 근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 근처로 끌어모아야 되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16.8이 여기에서 이 테스트 데이터 지금 보시는 여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16.8이 TRD 학습용 데이터 모델이 학습한 학습용 데이터에서 16.8이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TSD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TSD 얘의 이 값은 결과값은 이 결과값은 이 TRD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테스트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모델이 학습용 데이터를 공부했는데 그 테스트용 데이터로 이 표준화된 걸 보면은 매치가 잘 안 되겠죠? 자기가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 안에서 실제 테스트용 데이터의 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 예측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TRD를 기준으로 얘의 표준 점수를 구해야 된다. 자, 이게 성능에 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이제 표준화의 개념이랑 하는 방법은 다 아시겠죠? 코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표준화했고요. 자, 그리고 모델을 마음에 드시는 거 그냥 골라다 쓰시면 됩니다. knr.pip 이렇게 하고 knr.score 요거는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 정도고, 요거는 테스트용 데이터, 요거는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89, 거의 90에 가깝고 82. 자, 트레인에 대한 점수가 테스트에 대한 점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뭐라 그래요? 과대적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공부만 너무 한 나머지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살짝 과대적합이죠, 살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형회계도 배웠죠. 리니어 모델의 리니어 리그레션. 완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만 달라지는 거죠. lr.fit 스코어도 똑같이. 자, 둘의 성능은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얘가 좀 더 과적합이 덜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예측을 해봤는데, 자, 요거를 성능을 좀 더 높이고 싶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할 게, 이거는 저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던 건데, 자, 특성이 아까 7개나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타겟으로 잡은 웨이트를 빼도 6개거든요. 자, 그 중에서 자, 특성을 여러 개 선택하는 것을,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회기잖아요. 그래서 다중회기 이렇게 불러요. 다중회기는 특성을 여러 개, 2개 이상. 자, 그래서 이제 다중회기가 일반 회기, 일반 선형 회기보다는 당연히 더 좀 더 잘 나옵니다, 성능이. 자, 다중회기 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트레인을 PC에서 여러 개 뽑으시면 돼요. 아까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페시스는 네, 범주잖아요. 일단 요거 전처리 할 게 많아지니까 이건 좀 제외하고 요렇게만 가지고 할게요. 웨이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습할 때 웨이트까지 넣어버리면 그냥 정답 알려주는 거예요. 100%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요렇게만 선택을 하고요. 요거를 트레인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N트레인이라고 할게요. 타겟은 달라질 건 없습니다. 타겟이 저기 N트레인에 대한 정답이에요? 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똑같은 거 반복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도 알아도 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반복을 해서 숙련을 하는 게, 그쵸.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예전 했던 건데 하면서 훔치 마시고 계속 반복을 하세요. 자, 요거 M트레인으로만 넣어주면 되죠. 이거는 MTRD, MTSD 이렇게 할게요. 자, 저는 복사를 할게요. 뭐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스케일링도 해야겠죠. 그죠?
여기 SS2인데. 자,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이 둘 다 하기엔 좀 그러니까 선형회기로 합시다. 기본적으로 선형회기를 더 많이 씁니다. 시근적 이웃보다. 그래서 점수가 더 올라갔죠. 이거는 왜 그런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당연한 겁니다. 특성이 하나일 때는 특성이 공교롭게 무게가 막 전혀 달라도 길이가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는 구별이 불가능해요. 구별해서 무게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데 특성이 한 2개, 3개 정도 되면은 길이가 똑같아도 너비나 높이 같은 걸로 또 차이 나는 거를 따져서 무게를 다르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성이 많으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점수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84점, 81점이었는데 88, 88. 더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다중회기까지 썼잖아요. 다항회기라는 게 있어요. 자, 다항회기는 자, 말 그대로 항의 차수를 높이는 겁니다. 항의 차수를 높이면 왜 정확도가 올라가는지는 이따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항회기 한번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자, 다항회기가 뭐냐면 일단 트레인 말고 엔트레인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엔트레인. 자, 이러면은 총 5개 특성이 있는데 제가 요 중에서 랭스 1을 제곱해서, 왜냐면 이 항의 차수라는 게 제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x는 1차 항이고요. x의 제곱은 이게 2차 항이죠. x의 3승은 3차 항일 거고, x의 n승은 n차 항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 항의 차수를 높이는 거를 다항회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요런 게 지금 다 1차 항이죠. 근데 요거를 2차 항으로 만들 수 있겠죠. 랭스 1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랭스 1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랭스 1을 이렇게 하면 제곱되죠. 길이의 제곱을 한 결과값. 요거 새로운 데이터 아닙니까? 기존에 없었던 거죠. 요거를 엔트레인의 랭스 스퀘어라고 할게요. 자, 이러면은 원래 특성이 총 5개인가 그랬었죠. 근데 6개로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특성을 늘린 겁니다. 특성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늘린 상황은 개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수가 상관없냐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지금 이번 X 1만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2, 3, 4, 뭐 웨이트까지 다 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저기 지금 제 곱만 했는데 3제곱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늘려. 쭉쭉쭉 늘릴 수 있어요. 오. 근데 그러면은 나 100차원까지 할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안 되겠죠? 아.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 특성,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알아두세요. 일반적으로 좋은데 특성이 로우 대비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거를 차원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진짜 실제 쓰는 말이에요. 이게 특성 하나 늘어날 때마다 차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림 그리시면 돼요. 특성이 2개면은 특성 1, 특성 2 이렇게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특성이 3개면은 특성 1, 2, 3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특성이 4개면 4차원으로 해야 되겠지만 4차원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일단 상상을 해보세요. 5차, 6차, 7차 다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붙어있는 얘네 둘의 거리가 2차원일 때는 좀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3차원이 되면은 공간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밑으로 또 멀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Z축 개념이 없으니까 이 딱 눈에 보이는 이 2개가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축이 하나 이렇게 더 있어요? 그럼 얘가 이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밀조밀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밀집도가 차원이 커질 때마다 점점 이렇게 멀어집니다. 데이터의 분포가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은 통계 기반이거든요. 이게 다. 근데 데이터가 모여있고 멀어지고 이게 통계에서 되게 중요한데 데이터가 만약에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은 그 패턴을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1차원보다 2차원이 당연히 데이터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2차원보다 3차원이 더 멀어지고 3차원보다 4차원이 멀어지고 그래서 이런 차원의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차원의 저주에 안 빠지려면은 그만큼 데이터가 더 많이 밀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럼을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고려해서 칼럼을 늘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법은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다 익히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다항회기 결과만 보고 오실게요. 요거 그대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복사 다 그냥 복사할게요. (3번) 자, 됐어요. 이제 한번 볼게요. 97, 95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다항회기를 하면은 또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머신러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마법의 은탄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으면 반드시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려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